자, 8-6번부터 갑시다. 이 조건은 읽어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x, y에 관한 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실근을 가질 조건과 그 실근을 구해달라. 그러니까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죠. 오직 한 쌍의 근을 갖는다. 이게 무슨 말을 합니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런 뜻이잖아요. x와 y가 몇 개씩 나온다? x와 y가 그렇죠. 한 개씩 나오니까 한 쌍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쌍은 x 값도 하나가 나왔고 y 값도 하나가 나왔다 이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한 쌍이죠. 그러면 x 어떤 식인지부터 한번 봐볼게요. x 제곱 플러스 y 제곱,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5는 이 x 마이너스 1 곱하기 p 그 다음에 더하기 이 y 마이너스 2 곱하기 q라고 되어 있는 식이야. 복잡해 보이려고 굉장히 많이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오직 한 쌍의 근을 갖는다 라고 했을 때 이 한 쌍의 근을 이렇게 생각해봐. y를 지우자. 그러니까 완전히 지우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자. 내가 주목하는 문자를 x라고 생각해보자고. 그러면 얘 입장에서 x 입장에서 x1이 근인 거야. 그리고 x 입장에서 x에 관한 2차 방정식인 거지. x 내가 주목하는 문자를 x만 주목하겠다고 생각하게 되면 얘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근이 몇 개 나왔다는 얘기야? 한 개 나왔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근을 가졌다? 중근을 가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식을 재정리할 건데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재정리하시고 걔가 중근이 나왔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판별식 d가 0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x제곱 1차 식은 여기에서 나오겠네. 그래서 넘기니까 마이너스 2px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상수니까 y제곱 나오실 거고요. 얘 넘어오니까 플러스 2p 될 거고요. 마이너스 2배의 y 마이너스 2q 나오실 거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5가 있으면서 0이라고 하는 x가 하는 2차 방정식이 나왔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는 이놈이 x1이라고 하는 한 근, x 입장에서 한 쌍의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너희가 x가 두 개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한 쌍은 x, y가 하나씩 나온다는 뜻이니까 x 입장에선 중근이 나왔다는 뜻일 것이고 따라서 판별식 d를 쓰려고 봤더니 고맙게 1차 샵의 계수가 짝수여서 4분의 d는 b'의 제곱이니까 p 제곱이 나오실 거고요. 마이너스 a는 1이고요. c는 y 제곱 플러스 2p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2 q 마이너스 5 라고 되어 있는 식이 0이어야 한다 이 얘기가 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현재 이 상황에서 이제 또다시 이제 생각해 볼게요. 이거죠. 내가 주목하는 문자를 x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주목하는 문자 꼭 x로만 봐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얘는 주목하는 문자를 y로 봤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또다시 중근을 가져야 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y 입장에서도 근이 하나 나와야 한 쌍의 근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나한테 주어져 있는 이 y에 관련된 2차 방정식을 정리해서 판별식 한번 더 쓰겠다 이거죠. 정리하면서 넘길게요. y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2qy가 나오는 게 넘길 거니까 플러스 2qy. 아 그럼 플러스겠네요. 고마워요. 네, 잘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이 이제 다 상수일 거니까 마이너스 p 제곱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p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4q 나오나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나옵니까? 얘가 0 이렇게 되는 식이 나올 것이고 얘가 y에 관한 2차 방정식 입장에서 다시 또 중근을 가져야 될 테니까 또다시 4분의 d 그럼 q제곱 마이너스 a는 1일 거고요. c값은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2p 플러스 4q 마이너스 5라고 써지게 되고 걔가 또다시 0이다 라는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전개해서 정리하시면 q제곱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가 마이너스 4q가 돼서 오실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p제곱이 되실 것이고 얘가 마이너스 2p가 될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5가 있으면서 얘가 0이다 이거죠.
이건 전개하면서 쓱 한번 눈으로 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을 거라고 믿는데, 얘 입장에서 완전 제곱식이 되려 하는 것과 얘 입장에서 완전 제곱식이 되려 할 때 필요한 상수값이 얘는 4, 얘는 1일 테니까 5가 딱 사라지죠. 결국에 얘는 Q-2의 완전 제곱 더하기 P-1의 완전 제곱이 얼마다? 0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P값은 얼마고? 1일 것이고 Q값은 얼마다? 2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PQ값을 결정할 것이고, 갖다가 대입하시게 되면 X, Y에 관한 그냥 2차식이 나오게 돼요. 그때 다시 한번 가서 계산하시면 근도 구해집니다. 근데 그 근까지 구하기에는 조금 문제에서 이제 그 실근을 구해달라 얘기해서 실근을 구하긴 해야 되는데, 근까지 구하기에는 사실 좀 무의미한 작업이니까 제발이란다. 갖다 집어넣으면요 완전 제곱식이 바로 나올 거예요. X, Y에 관한. 그래서 잡아내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건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8-7번 문제가 거지 같죠. (8-7번) 문제는 거지 같아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주고 난 다음에 너희들한테 이상한 조건을 하나 후벼줬어요.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P 플러스 1 X, 그 다음에 플러스 4는 0이다 라고 하는 방정식을 주고 난 다음에 얘가 대놓고 뭘 준다고 얘기했냐면 허근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허근을 갖고.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조건이 재밌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허근의 몇 제곱이? 세제곱이 실수일 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허근의 세제곱이 뭐가 나왔다? 실수가 나왔다라는 조건을 흐트러 줬어요. 그랬을 때 P값을 구해달라라는 게 문제 상황입니다. 뭔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들죠. 일단은 요 생각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허근 갖는다고 했으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겠구나 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려면 P라고 하는 값이 뭔지도 한번 봐야 되는데, 문제 보시면 실수 P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판별식 쓰는데도 문제가 없죠. 판별식부터 일단 써놓고 갈게요. 4분의 D는 P 플러스 1의 몇 제곱? 제곱 마이너스 A는 1이고요 C는 4잖아요. 그죠? 걔가 0보다 작겠구나 라고 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은 P 플러스 1의 제곱은 4보다 작구나 라는 식일 것이고, 요거 전개해 보시면 P 플러스 1은 풀마 2 사이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P 값은 얘 1일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3일 것이다. 어쩌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P가 만약에 뭐 정수다 이런 조건이 있었다면 우리 이제 저기서 이제 뭔가 뽑아낼 조건이 더 있을 건데, 아쉽게도 P 값을 실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그럼 두 번째, 그럼 또 뭔 지랄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얘가 이제 판별식 D로 끝났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렇지가 못해서 얘가 허근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허근의 세제곱이 뭐다? 실수다 라는 조건을 어떻게든 이용해 보려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허근을 우리 잠깐 알파라고 둡시다. 그리고 얘는 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허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대입해도 괜찮겠죠. 따라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2배의 P 플러스 1 알파, 그 다음 플러스 4가 0일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여기서 뭐 어떡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게 얘밖에 없다고요 지금. 얘밖에. 허근의 그 알파의 세제곱이 뭐다? 실수다. 그래서 알파 세제곱을 찾고 싶어라는 게 제일 중요한 아이디어예요. 그럼 알파 세제곱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물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문제에서 알고 있는 조건은 얘밖에 없으니까 얘를 이용해 보자 이거죠. 알파 세제곱은 알파 제곱 곱하기 알파일 것이고,
알파 제곱은 여기는 이 식에서 뭐라고 생각이 드냐면 2 곱하기 p 플러스 1 알파 마이너스 4라는 것을 알 수 있걸랑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알파 제곱 자리에 2p 플러스 1 알파 마이너스 4라고 갖다 쓰시고 다시 한번 알파를 곱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됐어요? 여기까지 됩니까? 근데 얘를 전개해 보시면 2p 플러스 1 그리고 다시 또 알파 제곱이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 4알파가 나오겠죠. 됐어요? 근데 알파 제곱은 뭐라고 하냐면 얘라고 그랬으니까 다시 또 갖다 대입해 보시면 2p 플러스 1 알파 마이너스 4가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됩니까? 전개를 해보시면 얘하고 얘 곱하니까 4p 플러스 1의 제곱 알파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얘하고 얘 곱하니까 8p 플러스 1이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4알파가 나오게 돼요. 여기까지 됐죠? 굉장히 지금 신기 불편한 표정들인데 맞아요. 신기 불편한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걸 믿어봅시다. 식이 되게 복잡해요. P도 있고 알파도 있고 막 복잡한데 우리가 알파 혹은 오메가 이딴 문자를 보면은 특히 이제 알파가 근이라는 개념에서 보통 알파를 많이 쓰는데 허근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이제 허근의 개수를 갖고 있다. 허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겠니? 그러면 여기는 이 식이 쫙 봤을 때 어떤 게 보여야 되냐면 허수와 실수 부분이 나눠진다 이해하시겠어요? 알파를 갖고 있는 게 있고 알파를 갖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알파를 갖고 계신 놈들만 따로 정리를 해보시면 얘가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4p 플러스 1의 완전제곱 그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4가 묶이게 되면서 걔가 알파지. 그리고 마이너스 8p 플러스 1이 있을 건데 나는 최종적으로 얘가 뭐라는 걸 알고 시작했냐면 얘가 알파의 세제곱이니까 그게 바로 실수일 거란 걸 알고 시작한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실수 부인 얘는 상관없는데 알파가 허수라고 그랬으니까 이 앞에 있는 이 새끼는 반드시 뭐여야 한다? 0이어야 한다. 따라서 4p 플러스 1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4는 뭐다? 0이다. 4로 나누시고 넘기니까 p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1 된다까지 아시겠어요? 네, 그쵸? 따라서 p 값은 뭐가 나옵니까? 라고 하시면 0이 나올 수 있고요. 마이너스 2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오케이? 우리 맨 처음 p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그러니까 둘 다 p 값으로 인정은 되겠죠? 이해됩니까? 네. p 값 구하라고 생각 끝난 거죠. 됐어요? 좀 거지 같았죠? 여러분들의 표정이 썩어가면서 저도 참 희열을 느낍니다. 이러면 되게 변태 같아 보이겠다, 그지? 자, 우리는 이 거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8-9번으로 갑시다. 거의 다 왔어? 힘내요. 8-9번은 이건 좀 약간 아이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인데 요 생각을 갖고 있냐? 요 생각을 고려하고 있냐라는 걸 묻고 싶은 문제예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fx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되어 있지요. 요거에 대해서 판별식 d를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할 때 여기까지 뭐 뻔해요. 요걸 할 때 다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거든요. 가장 강력한 힌트는 이거예요. a, b, c가 실수가 아니면 허수가 들어가도 괜찮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그런 상황에서 판별식 D가 0이면 실근을 갖지 않는다 라고 물어본 거예요. 제가 실수가 아니면 실근을 갖지 않는다. 그죠? 이거 되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근을 갖게 만들어 놓으세요. 뭐 이렇게. 그리고 A, B, C를 실수가 아닌 수로 만들면 돼요. I만 곱해서. 그럼 얘가 0인 순간은 실근을 갖는데 A, B, C는 실수가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 잠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잖아. 너희들 고교 과정에서 수학이 2차 방식이 한근은 실근, 한근은 허근을 갖는 걸 말하지 않죠. 애들한테 야 판별식 얘기하면서 내가 얘기 보통 같이 하는데 서로 단 두 식은 가능해? 네. 한근이 두 번 나오는 거 가능해? 네. 서로 단 두 허근 가능해? 네. 여기까지는 다 네라고 대답하거든. 내가 이렇게 같이 물어보잖아요. 한근은 실근, 한근은 허근 가능해? 그럼 애들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선생님 그래서 뭐가 안 돼? 라고 하면서 x-1, x-i라는 식 한번 써주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x-1, x-i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실근 하나 허근 하나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고교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잖아. 그 생각을 해보시면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실근을 갖지 않는다? 갖게 만들어 놓고 개수만 허수가 되게끔 만들어 버리면 1번이 거짓이라는 건 되게 쉽게 얘기가 되죠. 2번 A, B, C가 실수일 때 fx가 0이 되는 순간이 실근을 가지면 fx는 1도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A, B, C가 실수일 때 이게 실수래요. 그때 fx가 0이 되는 게 실근을 갖으면이라고 했어요. 얘가 0이 되는 순간 실근을 가지면 그때 fx는 1이다 라는 것도 실근을 갖는가? 얘도 실근을 갖는가? 이건 조금 생각하기 거지 같은 상황이긴 한데 저도 이게 뭐 얘가 있나? 라고 생각이 막 했다가 보세요. fx가 0이 되었다. 그러면 0이 되는 것도 근이 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런 것도 근이 있지 않겠습니까? x제곱이 0이 되는 순간 이거 x의 값이 얼마? 0으로 근을 갖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마이너스 x제곱이 0이 된다. 이것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이것도 x가 0일 때 근이죠. 즉 fx가 x제곱이거나 fx가 마이너스 x제곱이 돼버리면 오케이? 여기 봐보세요. 걔가 1이 됐다. 그럼 x제곱이 1이 되는 순간도 실근을 갖죠. 오케이? 근데 밑에 있는 거 봐보실래요? 마이너스 x제곱이 1이 됐다. 얘는 실근을 갖습니까? 그렇죠. 얘를 실근을 갖는 것처럼 보이는데 얘는 또 실근을 안 갖는다는 예가 되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 입장에서는 사실 오히려 이런 걱정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제가 그럼 이런 예들을 다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오늘 보면서 유쾌하게 아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위에 있는 거는 되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생각 중에 하나라고 보면 밑에 있는 건 사실 좀 아니 뭐야 저 언제 다 생각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정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중간고사 때 혹시라도 물으면 잘 써먹고 끝내버리세요. 3번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fx는 0이 실근을 가지면 a, b, c는 실수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역은 성립한다는 거 알고 있죠. a, b, c가 실수였을 때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실근을 갖는다. 이건 참이야. 그죠? 근데 우리가 항상 그러냐? 얘가 동치 조건이 같은 조건이냐라고 물으시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역시 하나의 예를 보시면 되는데 판별식 D가 0보다 크게 나오게끔 즉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게 나오게끔 수를 조정하면 그만이에요. 어떻게 하라고 하시면 A하고 C 값을 실수가 아니게끔 하면 돼요. 되게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B제곱 어차피 양수가 나온다고 가정한다면 A하고 C 값이 곱해졌을 때 여기를 플러스화 시켜주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난 그 중에서 뭘 찾고 싶은 거냐면 A와 B와 C가 실수가 아닌 상황을 찾으면 이거의 반례가 생각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드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A, C 자리에 뭐 갖다 집어넣자? I 갖다 후벼 넣어버리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보면은 AX 제곱 여기가 IX 제곱 더하기 뭐 적당한 값 X 그 다음에 플러스 뭐 I 이렇게 한번 시작해보자고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 있는 게 양수든 음수든 관계없이 일단은 판별식 D가 0보다 크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게 실근을 갖는 것만 마지막 시키면 되는데 선생님 여기가 만약에 4가 되고는 실근을 안 갖지 않아요?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의 생각만 더 가져봅시다. b제곱이 4ac보다 작게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 그냥 i 집어넣어도 양수인 거 분명하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뒤에 있는 값이 더 크게, 즉 4ac가 더 양수로 크게 간다는 게 여기 숫자만 더 키워주면 그만인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여기다 적절한 값 뭐 2 같은 거 집어넣고 여기 1, 2, i 전체를 다 묶여 나올 테니까 여기 1, 1이라고 했을 때 여기만 마이너스 i로 바꿔준다던가 하면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판별식 d의 값을 구하는 게 가능하죠. 그래갖고 그렇게 발레를 찾게 되면은 요렇게 구해줬네요. 발레가 이렇게 하면 된대요. i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i 플러스 1 플러스 i 이렇게 갖다 집어넣으면 발레가 나온다라는 걸 찾아낸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거 언제 또 기억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발레를 기억하기보다는 이 식의 의도를 뒤집어 볼 수 있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근 갖게 만들어주고 i 전체를 갖게끔 만들어주고 오케이? 그런 상태에서 a, b, c가 실수가 아닌 상황을 생각해보자라는 쪽으로 잡아내시면 되는 거죠. 4번은 이건 그나마 위에 있는 것보다 생각이 좀 쉬워요. 판별식 d가 0이라는 얘기는 얘가 중근을 갖도록 완전지 없이 가졌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때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fx 플러스 k는 즉 x자리 x 플러스 k를 바꿨을 때 얘가 0이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판별식이 0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fx가 뭐로 될 거냐면 a 묶어낸 다음에 x 마이너스 p의 완전제곱 이렇게 정리가 됐을 거라고. 그죠? 이 상황이 왜 일어납니까? 라고 하시면은 판별식 d가 0이라고 그랬으니까 완전제곱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니까 날라갔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똑같았다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은 fx 플러스 k라는 건 결국에 무슨 의미 하나를 담고 있는 거냐면 x 자리를 x 플러스 k로 바꿔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 결국에 이 식은 fx 플러스 k는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a 앞에 있을 것이고 x 플러스 k가 x자리에 들어갔을 것이고 마이너스 p의 완전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x는 또다시 무슨 근이 나오게 되냐면 중근을 갖게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4번은 참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거지 같은 문제였죠. 근데 이 8-9번 문제는 선생님이 조금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이 8-9번 문제를 좀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앞으로 너희가 진입 판정하는 문제들을 다 날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도 진입 판정하는 문제들이 꽤나 나와 얘들아. 그러니까 다음 기니디 중에서 올바른 걸 다 골라주세요 아니면 뭐 이렇게 틀린 걸 골라주세요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때 답지에 보통 그 발레 선생님이 지금 했던 것처럼 발레들을 들어서 찾아낼 때가 들어있거든. 학생들이 이제 두려움을 뭘로 느끼냐면 근데 발레를 다 외우거나 혹은 알고 있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 풀 때는 정의에 입각해서 이것들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왜 찾을 수 있는지 될 건데 사실 이 문제는 정의를 이용하긴 하지만 정의를 아예 이용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사실 좀 약간 부담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어요 실제로. 이거 어떻게 다 떠올려? 그래갖고 그냥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다 정도로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너무나 크게 부담을 갖고 계시지 마세요. 자 마지막 문제 8-10번 갑시다. 이것도 굉장히 그지 같아요. 아마 여기 있는 문제 전체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꼽으라면 8-10번이 제일 어려웠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시작부터 거지 같아요. A, B, C는 뭐고? 정수구라고 시작했어요. 정수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절대값 A, B, C는 홀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절대값 A, B, C는 홀수다. 이때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유리수근을 갖지 않음을 보여달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놈이 유리수근을 갖지 않는다. 이 표현도 좀 인지를 하셔야 돼요. 요 식도.
몇 가지 좀 확인할 게 있는데 정수는 일단 유리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문제에서 A, B, C는 정수고라고 써놨는데 사실 너희들한테 좀 더 선명하게 말해줄 거였으면 여기에 유리수고 뭐 이렇게 써줬어도 괜찮았을 거예요. 여기서 의도를 하나 잡아내셔야 돼요. 오케이? 두 번째는 A, B, C가 정수다. 그리고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홀수다. 라는 의미가 무슨 을 담고 있을까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얘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거기까지 뭐 일단 인지하셨을 거고 이 세 개의 숫자를 곱했더니 홀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세 숫자의 곱이 홀수다는 얘기는 언제 그런 상황 나타납니까? 세 개 다 홀수였을 때만 나타납니다. 덧셈이 아니에요. 곱셈이에요. 세 개의 숫자 중에서 짝수가 하나라도 있었어도 쟨 짝수로 바뀌어요. 즉 세 개의 숫자를 곱했는데 홀수라는 뜻은 얘도 다 홀수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거를 이렇게 한번 써보자고요. A를 홀수니까 2P 플러스 1 이렇게 홀수라는 의미로 이 P는 짝수, 즉 P가 정수라고 했을 때 정수에 2 곱하면 짝수니까 짝수에 1 더하면 홀수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B도 2Q 플러스 1 이렇게 쓰는 것이 가능하겠죠. 홀수일 테니까. 마찬가지로 C도 2R 플러스 1 이렇게 쓰는 것이 가능할 겁니다. 즉 A와 B와 C는 다 홀수다. 이렇게 됐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뭘 쓸 수 있을 거냐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라는 2차 반응식이 유리수근을 갖지 않는다는 걸 증명해달래. 그죠? 얘가 유리수근을 갖지 않는다는 걸 증명해달라. 그리고 1학기 때가 아직 안 배운 증명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어떤 걸 이렇게 증명하고 싶을 때 이게 지금 실력 정석이라서 좀 많이 오버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한참 뒤에 나오는 증명 방법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귀류법이라고 그래서 혹시 그 겨울방학 동안에 하 배웠던 친구들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증명 방법 대표적인 증명 방법 귀류법. 결과를 부정해 버리는 거죠. 얘가 유리수근을 갖는다고 가정하자 이겁니다. 유리수근을 갖는다고 가정해보자 라고 가정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요 2차 방정식이 유리수근을 갖는다 라고 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유리수근을 갖는다. 그럼 아가들 생각 좀 해봐. 내가 여기는 요놈의 근이 뭐야 라고 생각해 보시면 근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근이걸라? 그죠? 근데 내가 유리수 근을 가지려면 누가 없어져야겠어요? 얘가 없어져야만 해요. 얘가 생기면 근호가 살아남고 근호가 살아남게 돼버리면 그러면 유리수근이 아니라 무리수근이 돼버리거든요. 즉 얘가 얼마구나? 0이구나. 판별식 t가 0이어야 되구나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유리수근을 갖는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내는 게 가능하겠네요. A는 얘고 B는 얘고 C는 얘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이 새끼를 A 자리에 2P 플러스 1 X제곱 더하기 B 자리에 2Q 플러스 1X C 자리에 2R 플러스 1은 0이라고 일단 바꿔 써놓으시고 여기는 요 식의 판별식 D가 0이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판별식 D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은 2Q 플러스 1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4 2P 플러스 1 곱하기 2R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될 거라고요. 이렇게 됐습니까? 엄밀하게 얘기를 해보면 여기 있는 게 0으로 날아가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죠? 근데 꼭 0인 상황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도 될 거냐면 이런 상황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이 숫자가 0이면 참 좋은데 무언가의 제곱수이면 루트가 또 밖으로 나가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0이면 너무 좋고 0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숫자의 제곱수가 돼버리면 되겠다. 당연히 K는 무슨 수면 된다? 유리수면 정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유리수 상관없긴 하지만. 그래서 얘가 K 제곱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 0이라고 놔도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가기 위해서 K 제곱이라고 놓고 가봅시다. 이제 이렇게 놓고 시작하면 이제 온전하게 이제 정석적으로 그러니까 정상적인 얘기를 다 할 거예요. 모든 상황들 다 놓고. 근데 어려워요 이제.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얘 전개해 보시면 4Q 제곱 나오실 거고 플러스 4Q 나오시게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써지게 되면 마이너스 4 2p 플러스 1 곱하기 2r 플러스 1이 써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안 쓰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1이 하나 안 써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플러스 1이 있는 게 좌변입니다. 왜 이렇게 씁니까? 라고 하시면 뭐 사실 결과론적인 얘기죠. 이렇게 풀어야 풀리는 거 아니까 의도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는 겁니까? 그러시면 나머지 식들한테는 다 4라고 하는 인수가 보였거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뭐를 묶어낼 수 있다? 4를 묶어낼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럼 봐보세요. 얘가 4로 묶여져 나오고 난 다음에 여기 무언가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플러스 1이 있는 구조가 좌변의 구조야.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그게 지금 뭐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거냐면 K라고 하는 값의 제곱수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K는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보시게 되면 K는 우리 숫자를 분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텐데 수를 분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짝수 n 홀수겠죠. 그렇죠? 세상의 모든 정수는 짝수 아니면 홀수입니다. 그럼 봐봐요. K가 만약에 짝수라고 놓으면 2m이라고 놓으면 제곱했을 때 얼마 나올 수밖에 없어요? K 제곱은 4m 제곱밖에 나올 수밖에 없겠지. 이해하시겠어요? 즉 짝수는 제곱해도 짝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K가 만약에 짝수면 절대 좌변처럼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가 돼요. 이 말 아시겠어요? 오케이? 예. 그러면 K는 무슨 수일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시면 2m 플러스 1 홀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제곱해 보시면 K 제곱은 4m 제곱 플러스 4m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나올 수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 앞에 있는 건 4로 묶여져 나올 것이고 1이 달랑달랑 달려있다는 거죠. 아 그러면 K의 값이 뭐구나? 홀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리하여사 여기 이제 잠깐 지울게요. 그리하여사 K 자리에 2m 플러스 1을 갖다 대입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2m 플러스 1을 제곱하시면 되겠네요. 전개했더니 4m 제곱 나오실 거고요. 그 다음에 4m 나오실 거고요. 그 다음 플러스 1 나온다까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이제 다 왔어요. 마지막에 또 거의 기절할 것 같은데 1 없어지고 양변의 4도 약분이 돼요. 됩니까? 그럼 남아있는 식이 뭔지 이제 확인해 봅시다. 얘 4 묶여져 나갔으니까 Q 제곱이 있을 것이고 플러스 Q 있을 겁니다. 여기서 4 나갔으니까 마이너스 2P 플러스 1 있을 것이고 2R 플러스 1 있을 거예요. 우변에 뭐가 남게 되냐면요. M제곱 플러스 M이니까 M 곱하기 M 플러스 1 남는다까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여기는 요식을 이제 마지막으로 써볼게요. 마지막 써보는데 어떤 의도를 갖고 좀 구분할 거냐면요. 얘는 얘하고 똑같은 구조지. 무슨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Q 제곱 플러스 Q고 여기도 M 제곱 플러스 M이었잖아. 그래서 얘는 좌변으로 넘기고 얘는 우변으로 넘길게요. 이 의도가 되게 골 때려요. Q 제곱 플러스 Q와 오케이? 괜히 묶었는데 다시 전개해서 M 제곱 플러스 M이 넘어온 게 좌변이고요. 우변은 2P 플러스 1 곱하기 2R 플러스 1이 있다까지 아시겠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식에서 말도 안 되는 결과를 지을 건데 이게 진짜 골 때려요. 정수론이. 요건 바로 보이지 않니? 얘들아? 얘는 그리고 얘는 무슨 수일까 생각해 보시면 같이 묶어보게. 오케이? 봐봐. 얘는
Q 묶어내시면 Q 플러스 1일 것이고 얘는 M 묶어내보시면 M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 그치? Q가 무슨 수야? 정수지. 그럼 얘가 정수면 그 숫자에 1 더한 값은 뭐일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얘가 짝수였을 때 얘는 홀수일 거고 얘가 홀수였을 때 얘는 짝수였을 거다. 연속하는 두 수란 얘기야. 그러면 짝수와 홀수가 곱해지든 홀수와 짝수가 곱해지든 얘는 무슨 수야? 짝수야. 이해됐어? 마찬가지로 얘도 그래. 얘도 뭐야? 짝수야. 오케이? 짝수와 짝수를 빼면 무슨 수냐면 짝수야. 이해하시겠어? 얘는 인게 분명해. 얘도 홀수인 게 분명해. 그죠? 홀수와 홀수를 곱하면 무슨 수야? 좌변과 우변이 같을 리 없어. 좌변과 우변이 같을 리 없다는 건 우리의 가정이 틀렸어. 그래서 원명제가 참이야. 이 개운하지 않는 이 맛, 그죠? 이 개운하지 않는 이 맛. 뭐야, 씨. 이 느낌. 예, 아주 좋아요. 굉장히 지금 행복하죠? 예. 오케이? 유진아, 펜 안 들으면 큰일 나. 알겠어? 난 유진이한테 지금 많은 걸 바라지 않아, 서유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집에 가서 정윤의 어머니가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서유야, 진짜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데 네가 학원에서 지금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거든? 집에서 열심히 하기보다 학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을 거라 난 생각해. 근데 여기서 좀 씨발 집에 가서 안 한다는 얘기잖아. 알겠어? 뒤에 가서 서. 아까처럼. 알겠지? 아까처럼 딱 이쁘게 뒤에 서 있더만 왜 또 앉아 꾸벅꾸벅 졸라고 그래? 뭐라고?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서. 예진쌤 진짜 잘하는데. 예진쌤? 한번 보여주세요. 허리가 아파서. 예진쌤 진짜 똑같이 해요. 예. 아, 이거 몰라? 몰라요 이거? 허리가 아파서 이거 몰라요? 아 진짜? 야 다음 주까지 이거 꼭 보고 오세요. 알겠죠? 예진쌤 똑같이 해요 진짜. 허리가 아파서 어떤 예. 이거 뭐라고 쳐야 나옵니까 이거? 갸루상? 예, 갸루상. 예, 그거 좀 이따 찾아보세요. 알겠죠? 예진쌤 진짜 똑같습니다. 예. 깜짝 놀랐어요 저도. 예진아 이거 좀 해봐봐. 허리가 아파서 라고. 여기까지 되셨어요? 예, 개운하지 않는 표정 아주 좋습니다. 예. 알겠죠? 다 왔어요 이제. 조금 마지막에 잠깐만 짧게 잔소리 아니라 용기의 소리죠. 저도 어려워요. 예, 여러분들 지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막 이런 게 되게 힘들거든. 아이씨 머리야. 이럴 때가 되게 힘들거든. 예? 예, 잘라야죠.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너만 힘든 것처럼 느껴질 때 되게 힘들어요. 근데 지금 이게 저도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굉장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동네 지잡 학원에 있는 그렇구나 사실 생각해보니까 동네 지잡에 있는 원장이네요. 원장이었었네요, 그죠? 근데 나름 그래도 강의 되게 잘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수학에 대해서 되게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선생님도 어려워한다고요. 그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너네 만약에 이 책 들고 가서 여기 있는 이 수마없이 많은 학원들 중에 아무 선생님이나 붙잡고 이거 풀어보세요. 못 푸는 사람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로 이게 내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고 싶으면 이렇게 해보세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질문해보세요. 그럼 선생님이 그럴걸요. 뭐 이딴 책을 풀어 이러면서 얘기하실 거라고요. 농담 아니야 이 말은. 학교 선생님한테 질문해보세요 진짜로. 아니면 혹시나 다른 수학학원 같이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다른 학원 수학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되게 당황하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풀이가 굉장히 고정되어 있고 그리고 생각하기 쉽지 않은 아이디어들이에요. 만약에 오늘 봤던 테스트 시험지 저런 거 있잖아요. 저런 거 만약에 학교 선생님한테 들고 가서 선생님 저 이거 좀 풀어주세요 이러면 선생님이 아마 싸대기 날릴 거예요. 뭐 이딴 걸 풀어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럼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게 중간고사에 나오진 않겠구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책 계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들을 또 이제 풀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속상하고 할 텐데 어떠한 상황을 바라봤을 때 너희의 시각 혹은 마음가짐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옛날에 뻔한 말 있잖아. 물이 반 컵밖에 안 남았네? 라는 것과 물이 반 컵이나 남았네라는 게 다르다라는 걸 되게 귀찮고 막 짜증나는 말이긴 하지만 뭐 뻔한 말이긴 하지만 이건 실제 되게 중요한 말이야 얘들아. 마음가짐이라는 건. 어떠한 난관이 있을 때 답답하다라 느끼는 건 되게 기본적으로 인간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데 여기서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필수적으로 더 갖냐면요. 이 씨발 어떻게 풀어? 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왜 나한테 지금 이걸 와 이거 어떡하지? 남들은 다 그때 외면하고 도망가고 하고 싶은 건 인간의 공통 감정이니까요. 이건 누구나 다 똑같이 느끼는 건데 근데 나 이거 풀고 싶은데 이것만 풀면은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요. 너희한테 아직 이 마음이 없을 수 있어요. 아직 애기니까. 너는 아직 갓난 애기잖아요. 가치관이 아직 성장하지 않은 전이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왔던 것들이 선생님이 말하는 도망가는 사람이었었다고 한들 그걸 지금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 너희는 지금 그런 감정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인 거야. 고등학교 시기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중학교 때까지 인생이 편하다가 고등학교 와서 처음으로 불편해지기 시작한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여태까지 내가 별로 어려운 게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진짜 난관이란 게 뭔지 한번 느껴보는 거잖아. 큰일 났다. 나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게 이때예요. 근데 이때 99%의 사람은 다 외면하고 도망가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실제로 너네 주변의 친구들 한번 보세요. 다들 뭐 빡세게 하는 학원을 찾으면서 마냥 빡세게 하는 건 또 안 가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수업 시간에 수업만 졸라게 하는 선생님들 수업을 안 들으려고 하고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실제로 막 저녁 10시까지 야자라고 하면 해야 될 거란 걸 알고 있으면서 하면 짜증 내잖아요. 그게 실제로 너희들 때의 마음가짐이에요. 아직 가치관이 성립하기 전. 근데 고3 학생들 선배들로 눈을 살짝 돌려보면 고3들은 안 그렇죠. 그잖아요. 고3이 더 쓰레기인가? 그러면 안 되는데. 고3들 보면은 그래도 자습실에 남아있으려 하고 도서실에 12시, 1시까지 남아있으려 하고 하잖아. 가치관이 어느 정도 찾아졌던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진 거죠. 너희는 아직 보일이잖아. 그러면 너희들 이때 어떤 생각을 같이 해야 되냐면 나 이거 도망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까지는 선생님이 이해하는데 도망가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안 도망가면 돼요. 외면하지 않으면 돼요. 이거 어떻게 풀지 거지 같네? 라고 했을 때 풀면 돼요. 모르겠죠. 당연한 생각이에요. 답답하죠. 당연하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끝까지 완료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내가 수업하면서 아까 예림이한테 내가 잘해낼 거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예림이 수업 시작하면 눈빛도 되게 진지해져. 딱 봐서 어떻게 풀었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내가 서유한테 지금 뭐라고 있는 건 서유가 저번 시간까지는 되게 눈빛이 진지했거든. 근데 오늘은 지금 약간 안 진지해요. 예,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알겠죠? 가서 또 세수하고 오시고 우리 서유. 예,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도 정신 좀 차리시고 정신 바짝 차리시고 긴장하고 우리 바로 이제 구장 넘어갑시다.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